아닌데? 예, 너한테만 아닌 겁니다, 지금. 나죠? 예. 아니 근데 이거 다 닦았는데? 예,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목 잡고 어깨 잡고 그냥 부연 위에 붙여 다니는 놈이야. 딱 고정이 됩니다. 아, 갑자기 이게 추워지나? 수능 끝나자마자 이렇게 추워지네.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수능을 잘 모릅니다만 수능이라고 다 올 줄이 없어요. 쌤, 학력고사가 있었고요. 그 학교 쌤들이었던 쌤들은 학원 쌤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럼 쌤 학교 쌤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교원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전 그거 없습니다. 무면허 문제도 있죠. 학교 선생님 돼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저 학원에서 그냥 교수들은 교수 쏘고처럼. 자, 봅시다. 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설. 이거 그냥 오늘 다 끝내볼 거야. 자, 배설인데, 자, 이 배설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리양분을 먹습니다. 유리양분을 섭취하고요. 이 유지양분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걸 쪼개야 되겠지. 그렇죠? 그 쪼개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게 유양분이 잘 쪼개질 것이고, 우리가 흡수하겠지? 흡수해서 이걸 이용해요. 근데 그 이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기양분을 분해하고 또는 유기양분을 합쳐서 또는 거기서 에너지가 취입하는 모든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그러고 물질 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합성이 있고 하나는 세포 호흡이 있어. 그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나중에 구분할 건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동물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바로 세포 호흡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배설 과정은 식물은 할 수 없어요. 동물만 할 수 있으니까 세포 호흡 이렇게 생각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이 에너지는 ATP입니다. 아파트산이고요. ATP랑 그 에너지 만들 수 있고 이 에너지 만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찌꺼기가 있어요. 그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노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세포결과 노폐물이 발생하고요. 이 노폐물을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노폐물을 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이 노폐물이 독성이 매우 약하지만 그래도 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독성 성분이 쌓이게 되어서 결국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우리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삼투압, 즉 농도가 높아지면서 체내 항상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폐물을 계속 쌓아둘 수는 없고 이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갖다 버리게 됩니다. 내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바로 배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노폐물을 갖다 버리게 되는데 어떤 형태를 버리냐면 그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땀이고요. 하나 오줌입니다. 그래서 땀과 오줌의 형태로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 배설 말고 배출이라고 하는 것인데 배출은 뭡니까? 자, 이 배출하고 배설은 달라요. 저는 같지 않은데 자, 배출이라고 있습니다. 배설이 있고 배출인데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 요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거를 바로 배출이라고 해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직관적으로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변이 아니라 바로 땀이나 오줌 같은 노폐물 바로 배설에 대해서 공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을 상승시키고 우리 몸에 체내 항상성 여러 가지 악영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 밖으로 갖다 버린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다 버리냐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그 전에 우리 도대체 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땀이나 오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분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노폐물은 기본적으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몸에 쌓아줄 수 없어. 따라서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생기자마자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매우 작은 요소라는 성분을 바꿔줘요. 우리 몸에서는 독성이 작은 어디에서? 그렇지 간에서.
글쓸 적의 최해요 바로 간에서 독성이 작은 요소로 바꿔주고요. 이 요소를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줌 형태로 갖다 버릴 거야. 그러면 이 간에서 오줌 만들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 요소를 우리 몸에 필터로 보내준다. 바로 콩팥으로 보내줘. 콩팥을 보내주고 요 콩팥에서 피 속에 섞이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걸러내어서 오줌을 이렇게 만들고 있겠지.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밖으로 배설되는 이 오줌의 주성분은 바로 요소라는 성분으로 배설되는 거고, 오늘 수업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우리 피 속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어떻게 해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걸러내서 오줌을 만들 것인가. 어디에서? 이 콩팥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콩팥에 대해서 이제 한 발씩 들어갈 건데, 자, 그 전에 여기 혈액이 콩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걸러내서 오줌을 만들어내고, 요소가 많은 피가 들어와서 요소가 다시 적은 피가 콩팥 밖으로 빠지게 되어서 다시 그것이 심장으로 다시 갈 수 있겠죠. 일부가 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혈액에는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고, 이쪽은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지. 그렇죠? 혈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콩팥 안으로 들어온 혈관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콩팥 동맥이래요. 저 위에 쓰는데 한 번도 누가 쓰지 않는 곳이야. 내가 처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키가 나만 잡아나가? 콩팥 동맥. 나 혼자 썼네. 깨끗해. 여기는 쓴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쓰지 않았어요. 네? 지난번에 쓰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 썼었죠. 그래, 웃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콩팥 정맥. 그래서 콩팥 정맥이에요. 콩팥 동맥이고, 이렇게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분배했는데, 이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의 농도 차이? 요소의 농도 차이. 그러니까 이쪽에는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고, 콩팥 정맥을 필터를 해서 요소가 오줌 형태에 빠졌으니까 이 콩팥 정맥은 상대적으로 요소의 농도가 낮겠다라는 다시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몸에서 배설되는 오줌의 주성분은 바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가 물질 배설 결과 남는 찌꺼기를 노폐물이라고 부르고,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갖다 버리게 되는데, 모든 생명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폐물의 형태는 무슨 요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 배설물의 형태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고요? 그 생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고, 엄격히 말한다면 그 생물이 어디에 서식하냐에 따라서 배설물의 형태가 좀 달라요. 반드시 요소 형태로 배설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자. 동물이 배설하는 배설물의 형태인데,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배설물의 형태는 그 생물의 종에 따라, 좀 더 엄격히 말한다면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배설물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 첫 번째 암모니아로 배설하는 놈도 있고요. 두 번째 요소로 배설하는 놈도 있고요. 세 번째 요산의 형태로 배설하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이렇게 암모니아, 요소, 요산 세 가지야. 근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기 앞서서 요 부분도 잠깐 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사람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노폐물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성분에 따라서 노폐물의 종류 조금씩 달라져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소성 노폐물 이야기하는데, 자, 질소성 노폐물에 대한 걸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폐물 배설이 되는데, 그 노폐물은 우리가 이 세포몸에 어떤 물질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폐물의 종류와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먼저 이건 사람을, 우리 나와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수화물을 이용했다 했어요. 자, 탄수화물을 세포에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녹말이 되겠죠? 이 녹말이 분해가 될 것이고요. 분해가 되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해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가 될 것이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에 이용될 거야.
그럼 이 포장의 주문이 뭔데? 포장 주문은 CHO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당을 우리가 세포호흡에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포장의 성분이 CH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노폐물 형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의 형태로 이렇게 배설됩니다. CO2와 엑소 같은 노폐물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을 이용했다고 하시죠. 만약에 지방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 지방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지방산하고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가 우리 몸에 암축과로 흡수된 후에 우리 몸의 세포에 이용됩니다. 그럼 얘도 주성분 자체가 똑같이 CHO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해요. 똑같이 발생하네? 그렇죠? 우리가 세포에 이용하는 물질의 종류는 달라도 똑같이 CO2, H로 발생해요. 왜? 구성 원소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CO2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용됩니까? 이 CO2는 우리 몸에 쌓아줄 수 없어요. 우리 몸 밖으로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배설 과정이 바로 우리 몸의 호흡기. 숨 쉬는 거죠? 이 호흡기에서 우리가 숨을 내쉬죠? 날숨을 통해서 이 CO2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지. 그럼 물은 어떻게 합니까? 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물은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다시 재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 이것도 역시 날숨을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배설기, 콩팥이죠? 배설기를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물을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물은 호흡기 또는 배설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여러 단계의 소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됩니다.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고 이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는 뭐야? C, H, O, 그 다음에 뭐야? N.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 때문에 이때 발생한 노폐물, 얘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노폐물은 똑같이 CO2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소성 노폐물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이 암모니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소성 노폐물이에요.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질소성 노폐물의 출처는 바로 단백질의 구성원소인 질소를 통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간에서 이걸 뭘로? 요소로 바꿔요. 요소를 바꾼 다음에 오줌의 형태로 바꾸고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예요. CO2, H2O,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를 다른 말로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부르고, 이 질소성 노폐물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암모니아 형태로 우리 몸에서 노폐물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간에서 요소를 바꿔주고 이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갖다 버린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 사람은 질소성 노폐물의 형태가 바로 요소의 형태로 버리는 거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 정리하면 이게 요소의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배설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사람은 요소의 형태로 배설하게 되는데 모든 생명체가 다 요소의 형태로 질소성 노폐물을 배설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암모니아로 배설하는 분도 있고 요소의 형태로 또 요산의 형태로 배설하는 생물의 종류,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식 환경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하는데 이걸 서식 환경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면 다 암기해야 돼. 그냥 맨날 헤딩이야. 그건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서식 환경을 좀 이해하고서 차근차근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준이가 드디어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 왔어요. 진짜 안 왔어요. 예, 진짜 안 왔어요. 그럼 이제 또 민준이의 그 수식어 하나 더 넣는 거죠. 목 짧고 어깨 낮고 불닭볶음면 입에 묻히고, 예, 그게 하나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나누는데. 자, 보자. 자, 이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의 첫 번째 특징은 얘는 독성이 매우 강해요. 독성이 매우 강해요. 암모니아는.
아까도 말했듯이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우리 몸에 쌓아둘 수 있다 없다? 쌓아둘 수 없다. 얘는 농축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농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갖다 밖으로 배설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굉장히 커요. 물에 잘 녹아. 물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독성이 매우 커요. 그럼 생기자마자 갖다 버려야 돼. 근데 물에 잘 녹아. 그럼 뭐야? 생기자마자 물에 섞어서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그쵸? 그냥 계속 배설한단 말이야. 그럼 물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얘는 물 소비량이 엄청나. 그럼 그 엄청난 물의 소비량을 감당하려면 얘는 물 속에 살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류가 되겠죠. 어류. 그쵸? 어떤 친구 나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선생님 어류를 많이 쓰고요. 생선을 쓰면 맞아요? 틀려요? 나도 궁금해. 한번 써보십시오. 나도 궁금해. 어떻게 했지? 자, 그 다음 요소 한번 보자. 자, 요소는 암모니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좀 작아요. 독성이 작은데 이 독성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체내에서 농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래 쌓아둘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농축이 가능합니다. 쌓아둘 수 있어. 그러면 몸에 오랫동안 얘 몸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는 얘기는 오줌을 밖으로 배설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어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자. 얘는 어느 정도 몸에 농축이 가능해. 근데 배설할 때는 물에 녹여서 배설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처럼 물을 엄청나게 쓰지 않지만 어느 정도 물을 쓴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물 속에 살 필요는 없겠지만 물 근처에 살는 놈이에요. 그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그런 서식 환경에 사는 놈들이 바로 요새부터 배설할 것이고 우리 사람 같은 호일이라든가 또는 파충류라든가 이런 애들이 바로 요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거지. 자, 그다음 요산 한번 보자. 자, 요산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매우 적습니다. 독성이 매우 적고요. 독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는 요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농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없어요. 물에 잘 녹지 않아. 자, 그럼 보자. 몸에 많이 쌓아둘 거야. 근데 배설할 때는 물에 안 녹으니까 물을 소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물을 얻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치? 물을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서식한 분이라고. 사방한 그 조주입니다. 조주. 낙타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물을 대단히 물을 얻는 조류가 바로 이런 형태로 배설합니다. 그래서 그 생물의 배설의 형태는 암모니아, 요소, 요산 형태 크게 세 가지 질소성 노폐물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몸에서 질소성 노폐를 만들어지는 것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요소로 배설하는 생물체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산 형태로 배설하는 놈들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고 요소를 요산의 형태로 바꿔서 배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산이나 요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놈들은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하는 생명체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층들을 갖고 있어요. 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산형태로 배설한 놈들은 암모니아를 만들어진 후에 그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요소로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사용해서 요 산형태로 만들어야지 요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낭비지만 그 서식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이렇게 에너지 사용하더라도 요산 또는 요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것이 훨씬 삶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동물지만 과감하게 이 반응을 진행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배설 형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낙타라고 얘기했는데 낙타가 새는 아니죠. 그쵸? 낙타가 새가 아니라서 낙타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요 소의 형태로 배설하게 되는데 이 낙타는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얘는 굉장히 진한 오줌을 줍니다. 아 맞아요. 그 낙타 오줌 냄새 맡아보면 네, 엄청. 굉장히 진한 오줌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주 농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농출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죠. 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 뒤에 우리가 호르몬 하게 되면 ADH하기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도 우리 전에 배웠던 ADH 다소 프레신의 분비량이 대단히 많은 것이다라고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서류가 있어요. 양서류. 이 양서류는 양 두 개라는 뜻이야. 서는 이제 한다는 얘기, 서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에 사는 거니까 육지와 물과 같이 사는 거니까 개구리가 되겠죠? 대표로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돼요. 하나는 이제 얘가 어릴 때 올챙이 때고 올챙이가 이제 성체가 되면 개구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 양서류가 올챙이 때는 어류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는 암모니아 형태로 돼서 그 다음에 다 큰 개구리가 된 후에는 요 소의 형태로 돼서 그래서 얘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배설의 형태가 일부 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배설에 대한 커다란 아웃라인 잡았는데 자, 여기서 그 문제들 뽑죠? 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콩팥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여기 콩팥에서 피 속에 녹아있는 여러 성분 중에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걸러내어서 오줌을 만드는 작업을 바로 콩팥인데 이 콩팥은 생긴 모양이 말 그대로 콩처럼 생겼습니다. 생긴 것도.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만 나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이 주먹을 쥐죠? 그럼 여러분 주먹 크기 있죠? 이 주먹 크기가 콩팥의 크기입니다. 주먹 크기가. 이렇게. 그래서 어디냐면 옆구리 뒤쪽 여기에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 아니야?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고요. 그래서 이 콩팥을 이제 떼어낸 다음에 잘랐어요. 자, 자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골라줬어요. 네? 아까 보니까 물리쌤은 무슨 실험을 막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물리 선생님은 실험도 하시네. 나도 실험을 할까? 그럼 누군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했죠. 저를 보면 안 되죠. 와. 자, 그래서 탱구는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물론 마음 같아서 심장의 구조를 좀 띄워서 보여주고 싶고요,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자, 콩팥이고요. 콩팥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명칭부터 한번 보자. 이쪽 겉에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겉질이라고 해요. 뇌에서 무슨 겉질. 그다음에 이 안쪽 부분, 이걸 속질이라고 해요. 속질 또 다른 말로 겉질을 다른 말로 껍데기다 그래서 피질이라고 합니다. 피질. 그 다음에 속질을 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에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 이제 요즘 말로는 오줌 깔때기라고 해요. 또는 콩팥 깔때기라고 하고 또는 신우라고 불러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옛날에 신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쓰지 마라. 그래서 오늘 다시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또 오줌 깔때기 여러 가지 부분이죠. 네, 깔때기. 그래서 요 신우 콩팥 깔때기, 오줌 깔때기는 오줌이 잠깐 머무는 곳이거든.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콩팥인데 콩팥을 딱딱 이렇게 반으로 단면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바로 잘라서 그러면 요 신우라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움푹 패인 거야. 그래서 잘랐을 때 이렇게 빈 공간, 이렇게 움푹 패인 공간, 이게 바로 신우야. 그래서 빈 공간과 빈 공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빈 공간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오줌의 임시 저장입니다. 오줌의 임시 저장.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우 또는 콩팥 깔때기, 오줌 깔때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파이프가 있는데 요 파이프를 옛날 말로는 수뇨관 이렇게 됩니다. 수뇨관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말로 오줌관이라고. 오줌관. 대략적인 과정을 한번 보면 여기 겉질과 속질에서 필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피가 이쪽으로 이게 지나갑니다. 피가 이렇게 지나가서
피 속에 있는 요소만 선택해서 걸려서 오줌 만들어. 오줌 만든 다음에 여기 신우 쪽에 임시 저장된 다음에 여기 수용할 때가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면 여기 이제 반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줌을 걸러내는 것은 여기 있는 겉질과 여기 있는 속질에서 먼저 걸어져요. 그래서 이 피 속에 녹아있는 여러 성분 중에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필터링하는 그 작은 단위체가 있는데 그 단위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게 한 100만 개 정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심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다. 그래서 얘네들 다른 말로 심단위라고 해요. 심단위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걸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이라고 해요. 그게 한 100만 정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네프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그렇게 될 거고, 자, 이 네프론을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확대해 봅시다. 이게 100만 개 정도 있어요. 이거 좀 크게 확대해 봤어요. 쭉쭉쭉 해서 확대해 봤더니,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 나도 쉬울 수도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신장 구성 기본 단위체 신단위의 확대입니다. 자, 다시 명칭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 명칭 보면 얘는 이름 잃어버리면 안 돼. 얘는 사구체. 교시 좀 덥죠? 네. 끝나고. 아니, 얘한테 물려봤더니 한쪽은 파카를 한쪽은 반스를 입고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심장을 그러면은 이 반스를 입고 추워요 이러고 반스는 더워요 이러고. 아, 그래서 덥죠? 이제 반스를 입고. 좀더 추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오늘 추운 게 좋아. 안 졸려. 아, 저 그럼 온도 좀 조금 낮출게요. 난 니네처럼 나왔어. 바람 좀 약하게 우리 물론 이거 지금 2분인지 아니분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아파트 하지? 그럼 2분인지 아니면 똑같이 안 보이네. 맞아. 알기 디스커버. 자, 이거 사무치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이름 적혀야 되고 보험원 주머니라고 그러죠. 보험원 주머니가 되고요. 요거를 세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세용화. 그래서 사구체 보험원 주머니 세용화. 이거 기억해야 돼. 이름 세 개는요. 여기 사구체하고 그 다음에 보험원 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이걸 세 개를 합해서 바로 신단이라고. 신단이 또는 네트로를 부른다. 이 세 개 명칭 기억해야 돼. 사구체, 보험원 주머니, 세뇨관. 이거 세 개 합해서 신단이 또는 네트로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좀 구분해보면 여기 겉질이고 여기 속질이란 말이야. 겉질과 속질의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겉질이고 여기가 속질이야. 이렇게 겉질 쪽에 있는 사구체와 보험원 주머니 두 개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피기 소치라고 해요. 말피기 소체. 말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피라는 사람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피기 소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신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구체와 보험원 주머니 두 개 합해서 말피기 소체라고 부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말피기 소체 더하기 세뇨관이 신단이다 이렇게 말해서 크게 지정하겠죠. 얘네는 겉질에 얘네 속질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구체라고 하는 것이 혈관 덩어리야. 얘는 혈관이야, 혈관. 모세혈관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면 피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그럼 이게 들어오는 혈관, 이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콩팥 동맥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부를까? 콩팥 정맥이라고 부르고 얘는 콩팥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콩팥 동맥 쪽에는 요새 농도가 대단히 높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이벤트가 벌어져서 빠져나올 때는 이쪽에는 요소의 농도가 매우 낮아진 깨끗한 피가 빠져나와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겠지. 그렇죠? 이제
오케이 이해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질 텐데 그 중요한 이벤트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팬 예쁜 거 없나?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벌어져요. 두 번. 그 이벤트가 이제 뭔지 한번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사구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게요. 이 사구체. 이 사구체는 혈관이야. 혈관인데 이게 사구체가 혈관이 둘둘둘둘 감겨 있어요. 둘둘 감겨 말이 안 돼. 감겨 있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지금 여기 둘둘 감겨 있어서 혈압이 무척 높아요. 여기는 혈압이 무척 높다. 혈압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이유는 얘가 혈관이 둘둘둘둘 감겨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들어오는 곳은 좀 넓어요. 들어오는 곳은 넓고요. 빠져나가는 것은 어떨까? 좁아.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 어때? 좁게 빠져나가니까 어떨까? 혈압이 높겠지. 이쪽은 혈압이 무척 높다. 첫 번째 이유는 혈관 다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들어오는 곳은 넓고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혈압이 대단히 높다. 여기 혈압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하나 더 그리고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각각 단어 좀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구체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보문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뇨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대강 그렸습니다. 자, 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피가 들어왔을 때 여기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을 거예요. 그렇죠? 높고 이쪽 사구체는 혈압이 높지. 그렇죠? 혈압이 높은데 이 피 속에 혈관 안에 피가 흐를 거고요. 피의 성분을 보게 되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유기염류, 물, 요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이 사구체가 아까 언급 했듯이 얘는 혈압이 어때요?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것들이 이 밑으로 빠져나가요. 혈압이 높으니까. 큰 건 안 빠져나가. 입자가 작은 것들이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럼 입자가 작은 것들이 빠지는데 어떤 것이 입자가 크고 어떤 것이 작냐면 이 단백질과 지방은 혈구를 구성하는 거야. 저혈구나 백혈구 말이 안 돼 계속. 저혈구나 백혈구를 구성하는 놈인데 이게 오줌 빠지면 안 되겠지. 눈은 안 빠져요. 나머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놈들이 밑으로 빠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벤트야. 이름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빠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을 여과라고 해요. 여과 기억해야 돼. 여과되어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가 밑으로 빠집니다. 어디로? 오먼 중에 빠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입자 작은 것들이 빠진 이유가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으니까 작은 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 이동안에 확산이야. 여과는 확산인데 확산 과정인데 이 확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온으로 물질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온으로 물질 이동할 때 그 입자가 이동하는 원동력은 농도 차이야. 근데 얘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되지 않고 일단 거기서 저러가니까 당연한 확산 많은데 그 원인은 이쪽은 혈압이 높고 이쪽은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얘는 혈압 차이. 혈압 차이. 이 혈압 차이에 의해서 이쪽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작은 입자들이 밑으로 빠진다. 이게 빠진 액체, 즉 보문 주머니 쪽으로 빠진 액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여과액이라고 해요. 여과액, 다른 말로 원료라고 해요. 오줌의 원료를 따라서 원료라고 불러요. 여과돼서 액체 빠졌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가 쭉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원료 성분 중에서 실제로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은 뭘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요소를 버려야 돼요. 아미노산과 포도당 이런 것들은 버리면 안 돼.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얘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여기 보호머리를 돌려서 세균을 따라 내려갑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그냥 오줌이 될 거야. 난 바다 볼 거다. 난 아이콘 살 거야. 이런 데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서 힘차게 꿈의 목표가 가는 거죠. 가는데 이 모세 혈관이 야, 근데 멈춰서 봐. 내가 너희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냥 오줌 빠지면 되겠어? 안 돼. 명단 불 테니까 들어와. 자, 명단 부른다. 둥둥 명단 불라.
자, 여기 혈관이 가다가 다시 얘는 휴양관. 이게 휴양관. 자, 너희들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 걔네들 빠지면 안 돼. 명당 볼 테니까 들어와. 그래서 명당 부릅니다. 누굴까? 얘가 누구? 무경류, 물, 요소가 있는데 이 혈관 쪽으로 다시 얘네를 끌어당기는 거야. 자, 명당 본다. 포도당도 들어와. 아, 싫어요. 바다 보고 싶어요. 안 돼. 들어와. 여기는 포장을 다시 혈관 쪽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암요산 너 들어와. 아, 싫어요. 바다 보고 싶어요. 안 돼. 들어와. 100% 하나 남김없이 100% 다 다시 혈액, 즉 혈관 쪽으로 다시 이게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무기염유와 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혈액 쪽으로 다시 받아들여요. 이렇게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과정을 재흡수라고 해요. 재흡수라고 해요. 그래서 재흡수를 거치고 나면 여기 밑으로 빠지는 오줌의 성분을 보게 되면 물, 약간의 무기염류, 그 다음에 요소가 포함된 오줌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여과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야? 재흡수라는 이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해볼 때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빠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도 일부 포함돼요. 그걸 다시 혈액 쪽으로 다시 재흡수를 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과와 재흡수를 거친 후에 콩팥 정맥으로 빠질 때의 성분을 보게 되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이 포함된 깨끗한 피가 콩팥 정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 제흡수하고 여과야. 하나 더 있어요. 분비할 때 분비가 어떤 거냐면 여기 혈압 쪽으로 있잖아, 다른 입자가 빠지는데 꼭 그런 놈들 있잖아. 막 딴 애들 막 어디 막 갈 때 혼자 어디 짱 박혀서 낮잠 자다가 떼 놓치고 눈 떠봤더니 다 어디 가고 없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 일부 요소가 적혈구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안 빠져나가. 일부 요소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 남아있는 요소 일부를 찾아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준다. 이 과정을 바로 분비라고 해요. 분비. 그래서 분비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일부 남아있는 요소를 다시 오줌, 그러니까 오줌 성분으로 다시 보내주는 과정을 우리는 분비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들었네요. 분비, 재흡수, 여과. 이 세 가지. 복잡하지 않지? 자, 시우 복잡하지 않죠? 네, 복잡하지 않지만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단순하게, 너무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좀 깔끔하게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왜? 네?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그 옆으로 본 거예요. 일어나서 들어야 네? 돼. 일어났을 때요? 아니, 일어나서 들으면 또 잘 나가는데. 일어나서 들어도 돼요? 그래도 뭐 일어서나 앉으나 뭐 차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안 돼서. 네. 일어서도. 네, 진짜 태국 랩 같은 거 잘하실 거예요. 네? 태국 랩이 약간 디스를 있잖아요. 몰라요. 디스전? 그냥 쇼미더머니 랩으로 지원해. 자, 그럼 똑같이 그림 그렸습니다. 잠깐만요. 똑같죠? 잠깐만. 원래 뭐 그리기 힘들어요. 그 너무 확정돼요 그림. 똑같잖아. 나도 미대생이지. 아니 그 비율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거랑 돌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이 그림하고요. 네. 이 그림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네,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명치 한번 봅시다. 여기가 사구체입니다. 사구체고 여기가 보건 주머니. 여기가 세뇨관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신문관이에요.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신동맥입니다. 아까 콩팥동맥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는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과도 부르지. 그래서 신동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신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그림과 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시원아, 똑같죠? 약간 현대미술 같은. 그렇죠. 그림 좀 아는데? 민수랑 똑같은 그림이야? 아니요. 예. 아니 농담이에요. 비슷비슷해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사구체고 고모주문이야. 그러니까 여기 요 부위 있죠? 요 부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이 지나가다가 세뇨관과 만나요. 이쪽 부위. 이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를 말이야. 자, 하나씩 한번 보자. 여기에 성분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장이지, 그렇지? 근데 이쪽이 혈압이 무척 크니까 혈압 차이에 의해서 작은 짝이 빠져요. 이 빠지는 과정을 바로 뭐라 그래요? 여과라고 불러. 이 여과는 농도 차이가 아닌 혈압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은 얘는 혈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빠질 수가 없고요. 작은 입자들이 빠진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겠죠. 여과를 거친단 말이야. 그래서 여과를 거친 후에 이 액체를 우리는 여과액 또는 뭐 원료 이렇게 부르합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여과액 원료라고 해요. 얘네가 여가 된 후에 난 밖에서 그냥 오줌 될 거야. 난 바다볼보다 난 아이폰 살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좀 풀어서 가다가 모든 혈관이 휴가하면서 멈춰서 야, 근데 멈춰서 가. 왜요? 우리 바다 보고 싶은데요. 난 아이폰 사고 싶어요. 난 그냥 오줌 될 거예요. 뭐 이거 하겠지. 근데 내가 내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들이 빠지면 되겠어? 안 돼. 자, 명당 물질에 들어가. 자, 100%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 몸으로 다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뭐야? 그런 아미노산이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와 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100% 아니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다시 이쪽으로 받아들이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제흡수라고. 요소는 제흡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아직 혈액 속에 일부 남아있던, 숨어있던 멍청한 요소 일부가 있는데 이 요소, 야, 너 왜 거기 숨어있어? 대다오, 나가! 그래서 얘를 또 밖으로 내보내줘. 이걸 바로 분비라고 해요. 또는 재분비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과, 재흡수. 하나 더 한다면 분비.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이 오줌 형태로 신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성분을 보게 되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중에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그 다음에 무기염류와 물은 일부분, 요소는 하나도 제외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으로 빠져나가는 오줌의 성분을 보게 되면 물, 무기염류, 요소가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과와 제흡수, 분비를 거친 후에 신정맥으로 빠진 혈액을 보게 되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이 포함된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이 포함된 깨끗한 피가 신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오케이? 그럼 이해되십니까? 네. 단식과 수요? 수를? 포지 우물. 아하. 뭐라고요? 단지포화 무기염류 수. 단지포화 무물. 단지포화 무물. 아니 이게 좀 수로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어쩌면 N으로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남들보다 글씨 잘 쓴 줄 알겠다. 겨우 부시했어요. 아니긴 한데 자, 됐죠? 됐죠? 뒤에 보여요. 뒤에 보여. 뭐라고요? 뒤에 보여. 기울어 보인다고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가 가보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도 출제되면 이제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장, 그 다음에 원료, 오줌 이렇게 있고요.
혈장 원료 오줌별로 각 성분의 용도를 한번 볼 거야. 형, 이거 한번 해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키가 큰 게 아닌데 책상이 너무 낮네. 그래서 길이가 이거 다 이렇게 벌려갖고 남들은 길인 줄 알겠어요? 아, 참. 오, 여기서 해도 되죠? 예, 하세요. 오, 나이스. 딱 맞죠? 네. 자, 혈장 원료 오줌이 있고요. 여기 이제 단백질의 성분을 한번 농도를 한번 볼 거야. 단백질의 이제 농도를 볼 건데 이거는 전부 다 농도입니다. 농도를 비교한 거야. 자, 단백질 봤더니 혈장 속에 10이 있었다 진짜. 원료 속에 0, 오줌 속에 0이야.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 단백질은 여과되지 그렇죠. 않는다. 이 혈장에서 원료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여과잖아. 여과이고 원료에서 오줌을 가는 것이 뭐야? 이게 제우스란 말이야. 제우스는 분비일 텐데 혈장 속에 있었고 원료나 오줌에서는 단백질이 검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얘는 여과되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다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 포당을 보게 되면 여기 포당 10이 있어요. 여기 10, 여기 0이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여과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100% 뭐 된다? 제로스 된다는 다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요소. 자, 요소의 농도를 봤더니 여기 10, 여기 10, 1800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1800이 왜 나와? 어우 뭐야? 자, 이걸 한번 해석해보자. 분비된다. 텍스트잖아. 양 스테레오로 막 세면서 그래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다 알아들었어요. 머리 세팅이 안 하기 때문에 너는 분비가 돼서 다 알아보고 너는 물이 제우스에서 그렇고 그렇죠? 넌 못 알아들었어. 텍스트잖아. 어? 아니에요. 아, 뭐 말하십시오. 자, 이게 왜 갑자기 농도가 진해졌는가? 우리가 두 가지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량이 엄청나게 많았어. 만약에 10명이 빠졌는데 여기 한 1700명, 1790명이 숨겨져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집에 숨어 있는 게 아니지. 얘네가 어디서 삐져나온 거지. 그렇지? 이 분비량은 매우 소량이야. 매우 적습니다. 미미. 근데 갑자기 이렇게 농도가 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요소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물을 어마무시하게 제우스한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물을 제우스해요. 그러니까 물의 제우스에 의해서 물을 제우스하게 되니까 요소의 양은 변함이 없지만 물의 제우스에 의해서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진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농도가 얼마나 높아지냐, 얼마나 낮아지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농도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몸의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럼 어떨까? 물의 제우스가 많아지겠지. 물을 우리 몸으로 다시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진해지겠지. 그렇죠? 이거 물의 제우스인데 바로 누구에 의해서 저번에 배웠던 ADHD 하이퍼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만약에 농도가 낮으면 물이 오히려 밖으로 분비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분비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 물의 양이 많아, 그치? 그럼 물 제우스 안 하지. 배출. 그래서 오줌량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오줌의 농도가 묽어지겠지. 그렇죠?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릴 거야. 괜찮은데? 예? 한번 보고 해요. 괜찮으세요? 네, 해요. 네. 그래서 보시죠. 자,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립니다. 안 되긴 개뿔. 선생님 이번에 잘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니 이번에 좀더 잘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와우. 원래 잘 그린다. 네, 그래프 그린다며요. 나 저거 똑같이 그리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아니, 너도? 아니, 안 그랬어. 그것만. 오늘따라 기분이가. 저 올라와서 이제처럼 그리고. 하시는데 뭘 했어요? 하시는데 뭘 했어요, 지금? 자, 똑같은 그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저 먹다 나는
먹다나는 생선뼈 닮았어. 스케일이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 신단위가 있죠. 네. 실제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요. 명치 한번 보자. 선생님 매치는 안 돼요. 이제 매치 시킬 거야. 얘 있죠? 얘가 사구치. 사구치고 얘는 뭘까? 얘가 보문주머니야. 얘가 보문주머니고 얘네가 세뇨관이야. 세뇨관인데 세뇨관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할 거야. 이쪽 부분 있죠? 보문주머니 바로 나오자마자 이 타이프. 이게 전체가 그게 세뇨관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 얘네를 근위세뇨관이라고 해요. 근위요. 근위 가깝게 있다. 가까운 근자 써서. 그다음에 이 뒤에 있죠. 얘네는 멀리 있다면서 원위세뇨관이라고. 원위세뇨관 가지고 이거 이제 고리잖아, 그렇죠? 고리인데 처음 발견한 사람이 헨네가사를 발견했어요. 얘를 헨네고리라고. 헨네고리. 헨네고리 또 헨네루프라고 해요. 헨네고리. 헨네고리고 얘는 아래 내려오니까 얘는 하행지라고 그래요. 얘는 뭐야? 상행지. 하행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있죠. 얘는 집합관이에요. 집합관인데 이 집합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집합관이라고 치자. 내가 집합관이면 이거 하나가 있으시죠. 신단이 아니야. 신단이가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막 달린 거야. 그래서 신단위에서 오줌 막 걸러서 집합관이 어떻게 모이는 거야. 집합관에 모여서 내려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신우가 되는 거야. 신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는 거야. 이쪽은 다 모이는 거야. 집합관이야. 집합관. 그리고 이쪽 있죠. 이쪽이 겉질이야. 겉질이고 이쪽이 속질이야. 속질. 겉질, 속질인데 내가 왜 겉질, 속질을 구분했냐면 상대적으로 이 겉질은 농도가 좀 낮습니다. 저농도예요. 아래 내려갈수록 속질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농도가 좀 낮아요. 이 부분을 설명을 이해하시려면 이 겉질은 저농도고 그 다음에 속질은 고농도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쫓아가기도 수월해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전체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 부분을 쫓아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몇 가지 없어요. 아까 내가 여기서 여가 된다고 했었죠? 여가 된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유, 물 이런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서 난 밖에서 훈련 오줌이 될 거야. 난 밖에서 아이폰 살 거다. 난 바다 볼 거야.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근데 그 거짓말. 얘네가 말을 못해요. 와우. 그 거짓말이었어요. 얘네가 난 바다 볼 거야. 난 아이폰 살 거야. 난 훈련 오줌이 될 거야. 이런 얘기 못해요. 아니요.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근데 난 솔직히 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짓말 칠 수 없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말을 못해요. 진짜 놀랐지? 그쵸? 말을 못해. 근데 여기서 내가 말을 못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보자. 여기 근위세뇨가 있죠? 여기 이제 여가 됩니다. 그쵸? 네, 여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가 되는 것들이 누가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유, 물, 요소, 이런 것들이 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원유라고 부르겠지. 여기서 여과가 일어나요. 여과가 일어나는데, 내가 여기서 설명할 때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유 이런 애들이 난 밖에서 그냥 오줌 될 거야. 난 바다 볼 거야. 난 아이폰 살 거야. 이런 얘기 한다고 했는데 얘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냐면 실제로 보실게. 얘네가 왜 말 못하는지. 포도당, 아미노산 얘네가 빨리 맞죠. 난 여기까지 이렇게 말 못해요. 지금 빨라요? 그렇게 빨라요? 얘가 빠져나오자마자 여기 근위세뇨관에서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이 제어돼요. 불쌍해. 왜 이렇게 불쌍해?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은 나와서 난 밖에 나가서 훈련 오줌 내니까 여기 매트 못 날려요. 나 벌써 끌려 들어갔어요. 얘는 그 매트 못 날려요. 시작적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근위세뇨관은 나오자마자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그냥 깡그리 그냥 같이 해주세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 신경을 쓴다는 얘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와, 난 밖에 틀렸어. 그림에서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데 누가 내려오고 있냐면 포장 아니면 될 때고요. 여기는 요소, 물, 그 다음에 물, 무기업물로 이제 좀 내려온단 말이야. 하얀 쭉 내려와요. 자 내려오는데 이 거칠은 저건 뭐야?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주변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이쪽은 저 정도고 아래쪽 내려올수록 점점 농도가 진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주변이 점점 농도가 진해지니까 내려오는 중에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물이. 이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삼투야. 삼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든 오줌량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 이상의 물은 다시 우리가 다 제어돼요. 다시. 그래서 물을 우리 몸에서 다시 받아들이면 어마무시한 노력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하행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터에서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물이 빠졌어. 아까운 물 다시 우리 몸을 받아들였어. 올라갈 때 무슨 일이 거지? 우리 줄여. 다시 물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안 되잖아. 우리는 이 물을 오줌을 갖다 보지 않고 우리 몸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물 기운 뺐는데 다시 시기하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점점 이제 뻘짓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행제는 특수 코팅이 돼 있어요. 오. 그게 벗겨지면 다시 풀려요. 특수 코팅이 돼 있어. 특수 코팅이 돼 있어서 이 사행제는 물에 대한 투과성이 없어. 우와. 원래는 물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대한 투과성이 없어지는 거죠. 100% 영화는 아니죠. 네? 100%로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죠. 글쎄요, 그거 모르겠네요. 투과성 다시. 뭐 100% 그럼 내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한 투과성. 그래서 원래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빠져나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에 무기업류에 대한 투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기업류가 자꾸 빠진다. 이렇게. 왜? 올라갈수록 뭐야? 농도가 점점 묽어지잖아. 봐봐요. 올라갈수록 농도가 묽어지니까 역시 무기업류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여기 사행지는 물에 대한 투과성 없지만 무기업류에 대한 투과성이 있다. 그럼 이쪽에 하행지는 물에 대한 투과성이 있지만 무기업류에 대한 투과성은 없다. 그렇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원인 생활에서는 우리 몸에서 다시 Na 플러스를 제곱해요. 근데 이 Na 플러스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농도 차이가 빠져나간다면 이 원인 생활에서 Na 플러스 제곱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상태에 맞게끔 필요한 것만큼만 왕창 다시 제곱해요. 우리 몸 상태에 맞춰서.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제곱할까라는 를 것은 호르몬의 분비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때 분비한 호르몬이 이따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알도스테론. 알토스테론. 알도스테론 또는 무코코.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네. 알도스테론. 또는 무코코. 이따 다시 나와요. 무코코. 네, 무코코. 무코도 귀찮지. 그냥 무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왔어. 여기 잠깐 말이야. 여기 이제 집안에 모였어. 그러면 이쪽으로 통과된 놈들, 여기서 이제 통과돼서 오늘 다 모였죠. 그렇죠? 방을 만나서 내려온단 말이야. 이 내려오는데 이 집합판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꽁꽁꽁꽁꽁 이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있는데 이 작은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 이 작은 구멍을 아쿠아포린이라고 해요. 아쿠아포린. 물 거잖아. 이름이 멋지냐? 아쿠아포린. 아쿠아가 뭐 뜻이야? 워터. 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물과 관련되는데 얘는 물이 통과되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열리고 닫히고 해요. 열리고 닫히면서 이 신호 쪽으로 빠져나가는 오줌에서 일부 물이 이렇게 밖으로 제어돼요.
여기까지 물은 안 묻히죠. 40~10%까지 물을 다 재흡수해요. 물을. 근데 얘는 이 물을 재흡수할 때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물보다 이렇게 빠져나온 물이 훨씬 많고요. 이렇게 빠져나온 물의 양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물 재흡수가 되는데 이 아쿠아포린을 열게 되면 물이 재흡수가 되는데 이 아쿠아포린을 열고 닫고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ADH다. 그게 바로 바소프레신이에요. 바소프레신이 분비되면 이 지퍼판에 있는 아쿠아포린이 열리면서 여기서 물이 슝슝슝슝슝 이렇게 빠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죠? 오, 이따 ADH 한번 다시 나올 텐데 이 ADH, 이 바소프레신이 작용하는 표적기관이 바로 어디다? 심장의 직각관, 콩팥의 직각관에 아쿠아포린의 추가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적을 덮쳤군요. 아니 근데 또 이거 지금 나와볼 만한 예? 아니 그 화장실에서 흡수고 싶은데. 예, 특별히. 아니 근데 아니 진행할. 아니야. 녹화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이따 갔다 올게요. 그럼 이거 네가 실수하면 너 어떻게 해? 아니 저 흘러가는데. 코프로 가는 거야? 지칭을 했는데 저안 버티는. 자, 이거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오줌의 성분을 보게 되면, 물, 그 다음에 무기염류, 요소, 이런 성분이 이제 오줌의 성분으로 빠지고 있죠. 이렇게. 요거 이해하면 이거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아까 내가 안전사가 풀다면 난 밖에서 쓰면 오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랬죠? 이제 그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나오자마자 이쪽에 있는 금이 세균관으로 그냥 100% 제거되기 때문에 이 멘트 날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구분 나오겠습니다만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병이냐면 원래 오줌에는 포도당이 섞여나면 안 돼요. 근데 체내에 포당이 너무 많이 생겨요. 피 속에 포당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제흡수한다고 제흡수하지만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포당을 전부 다 제흡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 포당이 다 제흡수가 안 되고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에요. 그럼 이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진료로 이제 넘어가는데 신부전증이 뭐냐면 신이 신장이야. 부전이 뭔 뜻일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렇죠. 굴러가지 않는 얘기야. 이게 전자가 운전하다 할 때 그 전거죠. 그래서 부전, 그러니까 돌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장이 제기를 못하는 거야. 그럼 신장이 제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흡수하는 과정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우리 몸에서는. 근데 너무 많은 포당을 많이 제흡수하다 보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신장 세포들이 너무 혹사당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까? 번아웃이 돼. 못하겠어. 넉다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장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 되면 요소마저도 제대로 필터링이 안 돼요. 요소도 안 돼요. 필터링 요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소가 독성이 매우 작다 할지라도 독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요소가 체내에 계속 축적되면 그 독성 호르몬 때문에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신장 이식이 마침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장에서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전에 투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석인데 이제 내가 투석이라고 해서 좀 한문 좀 안다는 친구들은 좀 그렇죠. 돌멩이 던진다고 막 이러는데 어린 반풀 수도 없습니다. 투석은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필터야. 필터인데 이 투석이 뭔가 한번 잘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 속에 뭔가 집어넣었어요. 그걸 용지라고 하는데 용지의 종류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모두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참 용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콜로이드 입자. 콜로이드 입자. 난 되게 잘 쓰는데
얘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콜로이드 입자, 그 다음에 분산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않아 좋아. 콜로이드 입자는 약 10의 마이너스 5승부터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 정도의 입자를 콜로이드 입자라고 해요. 참 용지는 이보다 더 작은 거.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것들. 분산질은 10의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가 클 때 그걸 바로 분산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참 용질의 대표 예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질이라고 하는 거. 포도당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참 용질이에요. 콜로이드 입자는요,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바로 콜로이드 입자고요. 분산질은 우리가 봤을 때 뭐 되게 커요. 흙탕물 같은 거, 흙탕물의 흙 같은 거 이런 걸 바로 분산질이라고 해요. 분산질, 흙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참 용질을 물에 녹였어. 그럼 얘를 참 용액이라고 해요. 우리 참자 때문에 용액이라고 부르지. 참 용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를 물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걸 물속에 집어넣었어. 녹말 이런 걸 집어넣었단 말이야. 먼지 이런 거를. 그럼 얘를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분산질, 흙탕물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집어넣었어. 그럼 얘를 혼탁이라고 해요. 혼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흙탕물 가지고 이거 흙용액이야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무시한 사람 직관단 말이야. 근데 혼탁액, 좀 어려운 말로 혼탁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입자의 크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쉽게 좀 더 납득하게 설명한다면 참 용액은 투명해요. 얘는 불투명해요. 얘는 애매모호해요. 그냥 뿌예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녹았다 표현해요. 포도당과 설탕이 물에 녹았어라고 표현해요. 흙이 물에 녹았어? 썩었을 표현하는 거죠. 얘는 뭐야? 그 중간이야. 애매모호. 그걸 바로 콜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녹은 것도 아니고 섞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고 얘는 물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아. 얘는 보여. 얘는 꼴등 말듯해. 그 중간에 그게 바로 콜로이드 입자라고 해요. 이렇게 참용에 콜로이드 용에 혼탁이 있을 때 얘네 때 걸릴 거야. 그 필터를 가지고서 걸은 건데 이 분산질, 그러니까 혼탁의 속에서 분산질을 걸러내기 위해선 요거만큼을 건져낼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지? 우린 그걸 거름종이라고 해요. 거름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참 용질에서 포장에 설탕을 걸러내고 싶어. 그럼 이것이 통과 못하는 훨씬 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지? 얘는 우리는 반투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용액에서 콜로이드 입자가 통과 못하는 그런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걸 바로 투성막이라고 해요. 결국 반투막이나 투성막이나 거름종이 어떤 거야? 원리 똑같아요. 단지 그 안에 들어있는 구멍의 사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투성막에다가 분산질 집어넣으면 분산질은 걸러내죠. 통과 못해요. 그렇지만 투성막에다가 참 용질 집어넣으면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렇죠? 요 정도로 투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콜로이드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 있는 그 필터를 우리가 뭐라 투성막이라고 부르고, 이 투성막을 이용해서 콜로이드 입자를 걸러내는 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 투석이라고 합니다. 투석. 그러니까 이 투석을 어디다 많이 쓰냐면 순두부 먹을 때. 뭐 보자. 콩이 이렇게 있잖아. 콩을 삶아요. 삶은 다음에 맷돌에 집어넣죠. 맷돌 손잡이를, 우리 맷돌 손잡이를 어청잡이 그러죠. 어청을 잡고서 돌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맷돌을 돌리면 콩물이 쭉 떨어져요. 그렇죠? 이걸 물에 담은 다음에 이거를 보자기에 넣고서 걸르죠. 그러면 아주 작은 콩 입자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뭐냐면 콜로이드 용액이에요. 이 콜로이드 용액이고, 이 콜로이드 용액에다 간수, 바닷물 집어넣죠. 그럼 밑에 엉겨붙어요. 침전돼요. 그걸 익힌 것이 바로 뭐야? 순두부. 위에 남은 게 굵은 입자에 모이는 거 하는 거라고. 두부라고. 취두부인 줄 알았어. 네? 아니요. 근데 취두부는 진짜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 취두부는요. 섞인 건가? 식성 우리가 볼 때는 썩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발효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 취두부를 만드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죠. 당연히 중국 사람인데 그 중국 그 중국에 있는 한 그 젊은 청년이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면 한 2달 전에 출발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중국은 땅덩이 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미리 출발했어요. 미리 출발해서 이제 과거 시험 쳤어. 근데 또 안 됐어. 낙방했어.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오려면 그 1년 더 또 걸리잖아.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어떡할까? 근데 여기서 내가 머물러 살면서 내년에 또 시험 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에 그냥 거기서 눌러 산 거죠. 눌러 사는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시장 가보니까 제일 싼 게 두부야. 그래서 두부를 잔뜩 싸놔서 야 내가 이거 두부가 쌀 때 많이 많이 사서 내가 튼튼히 먹어야지 하면서 두부를 사서 항아리 속에다 땀새를 넣고서 이제 먹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두부 먹으려고 보니까 두부가 썩은 거죠. 막 냄새 도저히 못 맡겠어. 갖다 버리려니까 어떤가. 너무 아까운 거야. 진짜요? 예. 진짜요? 예. 그래서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먹기 시작한 거죠. 그걸 막 먹고. 근데 먹었더니 괜찮은데? 그래서 예,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다. 그걸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중국이. 이제 무조건 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효식품이죠. 우리가 이제 상했을 때 우리가 못 먹는 이유는 그 상한 것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상하게끔 하는 미생물들이 만드는 독소가 있어요. 이제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데 그 독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어서 좀 탈이 나는 거죠. 썩은 것 때문에 문제를 지났어요. 그래서 그 취두부를 이제 먹고 우리가 괜찮아서 시장 갔다 팔았대요. 장사 잘 됐대요. 아니 그게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막 그런데 한번 먹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상이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저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보면 예기치 않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김 있죠. 김을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왜 김이라고 그러냐면 어떤 그 바닷가에 서울 그러니까 한양에서 이제 어떤 높은 고위 관직을 하던 사람이 귀향을 간 거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 맨날 바닷가 가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바닷가 풍경이 낯설 거 아니야. 그래서 매일 바닷가 가면서 뭐 소라도 보고 하는데 나뭇가지가 있는데 무슨 그 해조류들이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저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저 못 먹어요. 저기 뭐 그냥 그 해초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저거 못 먹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나고 나니까 마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너무 신기하니까 서울에서 못 보자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모아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밥도 먹고 막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 이제 퍼진 거죠. 저 사람 먹는다. 맛있대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쭉 퍼진 거죠. 근데 소문이 쭉 퍼지면서 다른 나라 사람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저거 누가 만들었어? 아, 저쪽 마을에 사는 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성은 아는 거죠. 근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이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유래됐대요. 진짜요? 예, 진짜. 내가 말하면 나 진짜 잘 물어봐. 진짜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요거 이제 투석이라고 해요, 투석. 근데 우리가 신장 투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빨리 저기 코풀 봐요. 네? 빨리 또 아까 코 푼다면 빨리 한다. 그래 내가 그거 그래. 그냥 쉴 수 있어. 그래, 그럼 내가 그동안 잠 쉴게. 진짜요? 진짜. 빨리 갔다 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이제 네, 좀 쉽시다. 예. 한 1분 정도만 잠깐 동안에. 카페인 안 마셨더니 이렇게 됐네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 영상을 찍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랬더니 며칠 전에 내가 언제 올렸지? 월요일날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송대에서 찍은 거를. 조회수가 50kg 넘었어요. 누가 보는 거야 도대체? 역사는 maybe. 자,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거는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에 안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니까. 알았죠? 예. 예. 자, 또 보자. 이거 이제 투석이라고 하죠. 자, 투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콜로이드 입자가 통과 못하는 작은 막을 가지고 투석막을 불러요. 그래서 이 투석막을 통해서 콜로이드 입자를 걸러내는 것을 바로 뭐라 불러? 투석이라고 불러요.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용액이 갖고 있는 성질이 되게 많은데 아마 각각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봐봐, 처음 듣나? 이 콜로이드 입자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틴들 현상이라고 있어요. 틴들 현상. 틴들 현상이 어떤 거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장을 가지고 있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참 용질은 빛의 파장보다 매우 작아요. 우리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이 콜로이드 입자는 빛의 파장만큼 커요. 그래서 그때부터 빛이 이걸 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요. 빛이 산란돼요. 빛이 산란되는 게 뭐야? 입자가 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에 커튼을 탁 주면 햇빛이 지나가는 먼지가 막 떠 있잖아, 그렇지? 그 먼지가 콜로이드 입자. 원래 빛의 경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원래 안 보여요. 근데 거의 콜로이드 입자가 떠 있으니까 빛이 산란되어서 이게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바로 틴들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 흐린 날, 먼 하늘 보면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내는 게 보이죠. 그것도 여기서 틴들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숲속에 들어갔을 때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쭉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것도 틴들 현상이에요. 틴들러요? 틴들. 아, 틴들. 저 꿀단지를 불러요. 틴들 현상이라고 해요. 틴들 현상. 꿀단지. 뭐 꿀단지 있어. 꿀단지 아니지? 그냥 뭐 꿀단지 불러요. 꿀단지. 이게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콜로이드 입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은 브라운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브라운. 네. 브라운돔이 뭐야? 용매와의 충돌에 의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것을 바로 브라운돔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만약에 담배연기를 내뿜어요. 그럼 담배연기가 직사각형에서 쫙 퍼지나? 그건 아니겠지. 뚱뚱뚱 막 불규칙하게 막 퍼져요. 그 이거 뭐냐면 공기와의 충돌에 의해서 그 담배연기 입자가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매의 충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직사각형으로 퍼지지 않겠죠. 막 꿈틀거리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퍼져요. 이것도 역시 브라운돔이야. 그렇죠? 이 콜로이드 입자가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바로 뭐냐면 브라운돔을 해요. 불규칙하게 운동한다. 그러니까 먼지가 퍼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운동한다. 그것은 바로 브라운돔이라고 하는 용매와의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처음 들어? 처음 들어? 진짜? 좋아. 그러면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브라운은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인데 그 브라운이 대학 교수 있을 때 밑에 있는 조교들이 있었어요. 그 조교들 불렀죠. 야, 오늘 저기 연구 과제는 꽃가루를 현미로 관찰할 거야. 그러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꽃가루를 따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조교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꽃가루 이제 따왔죠. 꽃가루 따왔어. 그랬더니 브라운 교수가 야, 현미용으로 관찰을 해서 그 꽃가루의 모양을 한번 스케치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들이 이제 현미용을 갖고 이제 꽃가루에 물을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물을 떨어져서 꽃가루에다 뿌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미용을 봤어. 그랬더니 꽃가루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조교가 놀라서 브라운 교수님한테 갔죠. 교수님, 꽃가루가 살아있는데요? 교수님 그러죠. 너 죽고 싶냐? 빨리 가서 그려와. 아, 저기 꽃가루가 살아있는데요? 그래, 걔는 살고 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 내일 가서 또 갔어. 계속 막 살아 움직이고, 도대체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막 움직이니까. 야, 꽃가루가 진짜 살아있네. 막 애들 막 그런 거죠.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조교 중 한 명이 야, 꽃가루를 죽이자. 그래, 죽이자. 그래서 고온 고압에다가 살균을 했어요. 죽었겠지? 하면서 다시 꽃가루를 가져와서 슬라이드 물을 한 방울 떨고 슬라이드 거기다 뿌렸어요. 봤어. 그래도 움직이는 거야. 막 미친 듯이 막 부시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브라운 조교들이 다시 교수한테 갔죠. 교수님, 고온 고압에다 살균했는데 꽃가루가 살있는데요? 그래서 교수가 빡쳤죠. 너 죽을래? 그랬더니 뭐 장난하는 거야? 너 오늘 밤 9시까지 이거 해와. 안 되게 해서 죽어. 그래서
조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막 꽃가루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9시까지 못 해갔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한 줄 서서 맞았죠. 쪼이트 막 맞았죠. 이 시끄들 왜 9시까지 안 와? 그래가지고 막 혼났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빌고 왔어. 왔는데 하면서 그 이상한 거야. 분명히 꽃가루 살아 움직였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교들이 모여서 야 꽃가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않고 공략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교수님 몰래 막 연구를 했죠. 알고 봤더니 꽃가루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야. 꽃가루는 움직이지 않는데 물 분자의 불시력 운동에 의해서 꽃가루가 막고서 튕겨져 나온 거야. 근데 꽃가루가 콜로니 입자니까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살아 움직여서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한 결과를 교수님한테 갖고 갔죠. 그럼 교수님 저희가 저번에 그 꽃가루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또 그 얘기야 줄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몇 날 며칠 한 몇 달 동안 연구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사람 공부하라고 쓰잘데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이거 한번 봐주실 됐어. 확 때렸죠.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나갔죠. 나간 다음에 부하는 교수가 다시 좀 봐주세요. 이러더니 손이 푹 떨리는 거야. 그리고 너무 바로 그 다음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했어요. 아프다. 그래서 그 운동을 뭐라 불렀어? 브라운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면 무슨 용매의 충돌의 시에도 있잖아. 불체의 이루어져 보이는 거. 그걸 바로 브라운 운동이라고 콜린 입자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브라운 운동. 실제로는 브라운 조교들의 운동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조교들과 빼졌죠. 자, 이 투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먹을까요? 투석. 자, 투석이 어떤 걸 먹을 거야? 자, 이 두 가지 설명이 됩니다. 신장 투석.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죽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하시스를 안 하여가. 5분을 끼워갔다 있다가. 그럴까? 그래, 시간에 일단 30분 쉬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자, 신장 투석 한번 보자. 신장 투석. 자, 신장 투석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야. 한 잔 먹자. 이게 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 투석하는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파이프를 통과시켜요. 이제 여기가 이제 투석막이고요. 이게 투석막이고 이게 피가 지나가요. 이쪽으로 피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피가 이렇게 지나가요. 피가 지나가고 이 투석막, 그러니까 파이프죠. 이 주변에는 투석액이 꽉 차 있어요. 투석액 사이를 혈액이 지나가는 거예요. 투석막을 돌면서 그리고 이 피의 통로를 보게 되면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 요소가 포함된 피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게 투석막이라고 했잖아요. 이 막 자체가 투석막이라고 했죠. 투석막이고 작은 구멍 뚫려 있는데 단백질과 지방을 홀로 입자니까 통과할 수 있어. 통과 못하지. 그렇죠? 이게 혈구란 말이야. 단백질 지방을 홀로 입자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석막을 통과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렇지만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 요소는 뭐야? 참 용지란 말이야. 빼냐 못하니까. 통과. 빠져. 갑자기 재밌겠어. 이렇게 빠져나와. 그래서 환자의 몸을 넣어줄 거야. 그럼 죽어, 환자. 왜 그러냐면, 피 속에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요소 깨끗하게 지금 진짜 깨끗한 피가 들어가겠지. 그치? 영양분이 없어서 죽습니다. 저혈당으로 죽어요. 직사예요. 그래서 이 투석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피와 똑같은 농도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농도로. 그래서 얘가 빠져나온 것만큼 들어가거든. 빠져나온 것만큼 들어가고, 빠져나온 것만큼 들어가고, 빠져나온 것만큼 들어가요. 단, 투석 액 속에는 무엇은 없다? 요소 없다. 그러니까 요소는 뭐야? 모르지. 빠져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석 액을 통과한 후에는 요소가 제거된 깨끗한 피가 다시 환자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원리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자, 투석 액 속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이 혈액과 같은 농도. 혈액과 같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없다? 요소는 들어있지 않다. 처음에 요소만 제거합니다.
단백질과 지방도 들어있지 않다. 왜? 얘는 클로리드 입자라서 수성막을 통과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이네요. 실제로는 아미노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속에 있어요. 왜 안 들어가 있을까? 아미노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속성을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요. 단백질. 실제로 병원 가서 하면 아미노산은 없어요. 왜 그럴까? 입자 크기가 커서.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아미노산 넣어서 같이 또 가야 돼요. 근데 따뜻하게 되면 아미노산도 실제 투석할 때는 아미노산도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과 요소가 제거되면 피가 사람을 오면서 가요. 아미노산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막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요. 왜 아미노산이 없을까? 왜 그렇지? 아니 행성할 수가 없어서. 응?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원리도 아니지 이유. 많은 안 좋아서. 아니요. 농도가. 비싸서. 비싸서 아미노산 되게 비싸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신장 투석을 받고 나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아 비싸서 안 넣어주는 거예요? 네. 아팠다. 내 부모의 전에는 넣었죠. 모르겠어요. 프리미엄 특가. 자, 어플로스. 요거 이해됐지? 자, 요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보자. 좀 다르겠습니까? 오 공유색으로 됐다. 손톱도 없어. 약간 좀 기형이 나 떨렸다. 뭐 이렇게 많이 달아나. 그 손가락에 비교. 근데 엄지는 진짜 레전드예요. 어머 정말. 약간 좀 기형이. 너가 더 기형이네. 외계인 소리. 내가 봤을 때 나타가 한번 잘못됐어. 네. 잘못됐어. 사이포이 아니 포이 사이트. 아닌데. 나타가 들어오는 포이 사이트.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포이 사이트 포이 짜고. 어떡해. 이거 퉁퉁이인데. 내가 손가락 좀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기계에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제 투석 마디아 요거야.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뭐가 있어? 투석 액이 있죠? 여기 주변에는 투석 액이 있습니다. 투석 액이 있는데 지금 피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간단 말이야. 그럼 투석 액을 넣어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투석액을 넣어줍니다. 투석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요. 투석액이 그리고 투석액이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 다 설명했으니까 이건 일단 스킵을 하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 혈액의 진행 방향과 투석액의 진행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벌어진 것은 농도 차이 때문이야. 농도 차이. 만약에 새로운 투석액을 넣어줘서 투석액의 진행 방향과 혈액의 진행 방향이 만약에 같다라 가정하자. 만약 투석액을 이렇게 넣어준다 치자. 그래서 투석액도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피도 이렇게 이동한다 치자. 그러면 이쪽에 피가 들어왔어? 여기 요소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겠지. 투석액 속에 요소 거의 없겠지. 요소가 쭉 빠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봤을 때는 거의 요소가 걸러지지 않아요. 일부 요소가 남아있고 투석액 속에 또 요소가 같은 농도로 들어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요소가 걸러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반대 방향을 간다면 자 반대 방향. 여기 아주 뉴 투석액이야. 영어 한국어 헷갈려. 자 새로운 투석액이 들어갔어. 그럼 요소 거의 없지? 여기는 혈액 속에 요소가 조금 남아있어. 그래도 어떻게 될까? 빠져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투석액이 이제 빠져나기 일보 직전이야. 여기 이 투석액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아. 근데 새로운 혈액이 들어갔을 때 여기 요소의 농도가 더 높아. 또 어떻게 될까? 또 요소가 또 빠질 수 있겠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 투석액의 진행 방향과 혈액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소를 추가시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혈액의 방향과 수석액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다 있고 이거 지워야 돼. 언제 지우냐? 자, 이거 제가 지운데 한 10분, 한 5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5분 정도 쉬어요. 그렇다고 뭐 표정 갔다 오기 좀 그렇지 않아? 잘 뛰는데 반팔 입고 뛰는 춤 빨리 뛰고. 그러면 지금 40분인데 45분까지 올 수 있죠? 네. 하나 생겼어. 사주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돈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있으면 그래도 못 살 겁니다. 제가 저렇게 기분 좋게 가죠? 갔더니 이제 카드 잔이 없거나 카드 잔이 깎거나 별미 네. 그 콜리드 처음 들어? 그 꽃가루 그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거만 보고.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거 호르몬 해야 돼요. 뭐야 지금? 뭐가 힘들다는 거지? 난 너무 재밌는데 지금? 시우야 재밌지 않니? 네.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 시연아 재밌지 않니? 쓰는 소문 짓는데? 그래서 배설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배설 파트 다 끝난 거 맞지? 소재를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음식 항상수